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테리 렛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살아있는 인형 이키 닌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기이하게 자란 사람 머리카락으로 장식된 저주받은 인형 이치마츠 오키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본에서는 저주받은 사람 인형 하면 오키쿠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오늘 이 오키쿠 인형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심야 괴담회를 통해서 이 인형을 알게 됐는데 그 인형의 저주일지는 모르겠으나 지금도 오른쪽 손가락과 손이 유독 심하게 아토피 진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손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한 것은 오른손이 더 심하게 증상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주가 걸린다는 소문이 자자한 이키 닌교. 과연 이 인형은 어디서 나타났으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전설적인 에나벨 인형과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는 1978년 이나가와 준지라는 배우이자 각본가 겸 작가 및 일본 전통 연극 감독이 늦은 밤 라디오 방송에 참여했을 때 사건은 시작됩니다. 그가 방송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 동료 한 명이 비명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는데요. 그는 가수였는데 자신의 노래가 나올 때 한 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팬은 몇 달 전 사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나가와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조사하는 직업으로 했던 사람이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차분하게 대처하는데요.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감독을 택시를 태워 보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나가와는 거리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데요. 붉은 기모노를 입은 소녀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는 자신에게 다가오기 전까지 평범한 소녀처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감독이나 택시기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자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와 발소리를 들었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그는 새로운 연극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는데 인형이 중심이 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나도 소름 돋는 부분은 인형을 보았을 때 인형이 그때 그 소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역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연극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이 생각보다 정신없게 돌아가는데요. 인형을 만든 장본인은 사라지고 각본 작가의 집은 불탔으며 인형을 조종하던 퍼페티어의 사촌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리허설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품이 망가지며 스태프들도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기한 것은 다친 상처 중 대부분의 위치가 오른손과 오른쪽 무릎이라는 점입니다. 이후 스태프들의 안녕을 걱정하게 된 이나가와는 그 인형을 다양한 절과 신사로 갖고 갑니다. 결국 그 인형은 관 속에 봉인되었고 상황은 나아지는 듯 했는데요. 연극은 계속되었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다음날 이나가와의 아버지가 사망하게 됩니다. 연극이 끝난 다음은 퍼페티어인 마에노가 그 인형을 집으로 갖고 가게 되는데요. 그 후 그가 정신적으로 쇠약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79년 한 TV 방송국에서 그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면서 이나가와와 마에노를 인터뷰에 초대하는데요. 이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송 중에 조명이 떨어지거나 기술 결함이 발생하고 스태프과 관객들은 불안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에노는 그 인형이 마치 실제 사람인 것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방송분 에피소드를 찾을 수 없고 이는 유실된 미디어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방송은 실제로 있었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인형 옆에 서 있는 어린이의 정체를 묻기 위해 방송국에 전화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세트장에는 어린아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집단 히스테리 혹은 만델라 효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해당 프로의 캡처 화면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후 이나가와는 다른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그 인형의 레플리카를 갖고 다니는데요. 계획된 출연으로 PD는 산에 숨어 부처상을 조각하고 있던 그 인형 제작자를 찾아냅니다. 실제 인형을 제작한 제작자와 인터뷰가 기획되었으나 이상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자 프로그램은 취소됩니다. 결국 이나가와는 해당 인형을 니시즈에 사는 친구에게 맡기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인형을 받은 친구와 가족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일에 시달리자 친구는 인형을 신사에 맡겼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형이 사라졌다는 보고가 나왔으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 인형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나가와는 당시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다시 그 인형이 자신의 삶으로 다가올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합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TV 에피소드 하나가 유실되었으며 이것이 저주인가 아닌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과연 인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만약 제 꿈에 나오거나 제가 사고가 나서 오른쪽을 다치게 된다면 그 인형의 저주는 저에게 온 것이 되겠죠. 만약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이번 주 수요일과 금요일 영상은 제작이 어렵겠네요. 지금까지 100만불 미스터리 레체 아빠였습니다.